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70년 동안 외동아들로 살아왔는데, 칠순 생일날 갑자기 친동생이 생겼거든요. 그것도 온 가족이 모인 잔치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당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제 인생에 실제로 일어났어요. 처음 경험해보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혹시 이런 믿기 어려운 일상 이야기들이 재미있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올해 저희 가족이 제 칠순 생일을 크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드릴게요 라며 호텔 연회장까지 잡더라고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제가 그런 데서 뭘 하냐고 했지만 자식들이 워낙 고집을 부려서 결국 승낙했죠. 그런데 잔치 한 달 전쯤 큰며느리가 이상한 걸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요즘 이런 게 유행이래요. 침만 뱉으면 조상도 알 수 있고 유전병도 미리 알 수 있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유전자 검사 해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담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저처럼 깜짝 놀랄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손바닥만 한 상자를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유전자 검사래요. 처음에는 나이 70에 그런 걸 왜 하느냐고 했는데 큰아들까지 나서서 아버지 재미있을 거예요. 우리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있대요 라고 하더군요. 손자놈들까지 할아버지가 몽골 쪽인지 알 수 있어요. 라고 웃으면서 성화를 부리니까 결국 알았다 하며 작은 통에 침을 뱉어서 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자식들이 하자는 재미있는 놀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설마 이게 제 인생을 뒤흔들 일이 될 줄이야. 검사를 하고 나서는 완전히 잊고 지냈습니다. 할 일도 많고 잔치 준비도 바빴거든요. 저는 평생 외동아들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고 나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형제자매 없이 자라면서 가끔 동생이나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냥 발자련히 하고 살았죠.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전쟁 때 부상을 입으셔서 몸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생전에 전쟁 이야기는 자주 해주셨어요. 전쟁통에 가족들과 흩어져서 고생을 많이 했다. 피난길에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땐 그냥 어린 마음에 전쟁이 참 힘들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별로 안 하셨어요. 옛날 일은 생각하기 싫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굳이 자세히 묻지 않았고요. 그렇게 70년을 외동아들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큰 탈 없이 건강하게 칠순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요. 드디어 칠순 생일이 되었습니다. 친척들, 동창들, 회사 동료들까지 와서 연회장이 가득 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인공이 되어본 건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어요. 다들 70세에도 이렇게 건강하시네요. 정정하세요라고 축하해 주시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누라는 당신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네 라고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메인 이벤트로 손자들이 제 어릴 때 사진들을 모아서 동영상을 만들어줬어요. 흑백 사진부터 시작해서 군대 다닐 때, 결혼할 때, 아이들 낳을 때, 70년의 인생이 스크린에 쭉 지나가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동영상이 끝나고 나서 큰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버님, 깜짝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제 앞으로 왔습니다. 기억하세요? 한 달 전에 하신 유전자 검사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더라고요. 뭐가 나왔는데? 하고 물었더니 큰며느리가 휴대폰 화면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뭔가 잘못 본 것 같아서 몇 번을 다시 봤어요. DNA 일치 결과 진영제 관계 2만 55세, 일치율 99.9%, 연락처. 이게 뭔 소리야? 제가 당황해서 큰 소리를 내니까 연회장이 더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이 무슨 일이냐, 뭐라고 나온 거냐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큰아들이 휴대폰을 받아서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한테 동생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회장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동생. 70년 만에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평생 외동아들로 살아온 제가 동생이 있다고. 그것도 5살 어린 동생이. 손자들이 신기한 듯이 할아버지, 이거 진짜예요. 할아버지한테 삼촌이 있다고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마누라는 그냥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결혼한 지 45년 만에 처음 듣는 얘기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물었더니 큰며느리가 아니에요, 아버님. 이 회사는 정확하기로 유명해요. 99.9%면 확실한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쟁통에 가족들과 흩어졌다. 피난길에서 온갖 일이 다 있었다. 아, 설마, 그때 잔치는 그렇게 어수선하게 끝났습니다. 손님들은 축하한다면서도 다들 신기한 듯이 웅성거리며 돌아가셨어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구나라면서 말이죠. 집에 와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마누라도 여보,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라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다음날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 그분하고 연락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더군요. DNA 검사 사이트에 그분 연락처가 나와 있다면서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70년 동안 모르고 산 동생을 지금 와서 갑자기 만난다고. 서로 어색하지 않을까?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궁금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진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여보세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소리가 젊은 시절 제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 목소리와 똑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유전자 검사에서, 형님이세요. 저도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 목소리에서 반가움과 설렘이 느껴졌어요. 저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았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졌대요. 이름도 고아원에서 지어준 것이고 자신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평생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저는 70년 동안 가족을 찾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면서도 신기했어요. 저는 외동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분은 가족을 찾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형님,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세요? 그 질문을 받고 보니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옛날 이야기는 잘 안 하셨거든요.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역 근처 조용한 커피숍에서요. 그날 아침에 정말 긴장됐어요. 70년 만에 만나는 친동생. 어떤 모습일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마누라가, 여보, 너무 기대하지 마요. 혹시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친형제라고 해도 7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았으니까요. 커피숍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키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한데 얼굴을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혹시 형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앉았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말투도 비슷하고 손짓도 비슷하고 확실히 한 핏줄이구나 싶었죠. 형님, 정말 신기해요. 저희가 이렇게 닮았다니. 그분도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가지고 온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시는 겁니다. 형님, 이거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겁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흑백 사진인데 젊은 남녀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젊은 남자가 우리 아버지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 본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과 똑같았어요. 이분이 아버지세요? 네. 아마도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아버지 어머니 사진이라고 주셨거든요. 그 사진 속 여자분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버지가 전쟁 중에 다른 여자분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동생이 태어났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동생. 이제 정말 동생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동생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동생은 고아원에서 자라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나오고 작은 사업을 해서 나름 성공한 사람이더라고요. 자식도 둘 있고 손자도 있고. 형님, 저는 평생 가족이 그리웠어요. 특히 명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고향에 가는데 저만 혼자 남아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나마 부모님과 함께 자랐는데
동생은 정말 혼자였구나 싶어서요. 동생도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더 가지고 있었어요. 고아원 기록에 보면 아버지의 고향이 경상북도 어느 마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고향과 바로 옆 동네였어요. 아마 아버님이 전쟁 중에 피난 와서 그때 제 어머니를 만나셨나 봐요. 그렇게 조각조각 퍼즐을 맞춰가니까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한국 전쟁 중에 아버지가 피난을 오셨어요. 그 과정에서 동생의 어머니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셨고 동생이 태어났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는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셨고 그곳에서 우리 어머니와 결혼하셔서 저를 낳으신 거예요. 동생의 어머니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 맡기셨던 거고요. 그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형님. 전쟁 통에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동생이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원망하는 기색도 없이요. 이제는 저희 가족들도 모두 동생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만나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나들이 아버지, 삼촌이 정말 아버지와 닮았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웃는 것도 그렇고 라고 하더군요. 마누라도, 여보, 동생분, 참 좋은 분이네요.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밝게 사시니까 대단해요 라고 했어요. 손자들은 아예 신기해해요. 할아버지, 동생 아들들은 우리 아빠랑 사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제일 재미있는 건 동생의 아들들과 제 아들들이 만났을 때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얼굴도 닮았는데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도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맞나 봐요. 동생과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요. 같이 산책도 하고 식사도 하고 70년 늦은 형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형님,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이 생겼잖아요. 동생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찡해요. 저는 평생 가족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동생은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싶어서요. 이 일을 겪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유전자 검사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침 한 번 뱉는 걸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우연이라는 게 없구나 싶었어요. 제가 그 검사를 안 했으면 영영 모르고 살았을 텐데 자식들이 권해서 했던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아버지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생전에는 과묵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젊은 시절에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구나 싶더라고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을 거예요. 동생을 보면서 느끼는 건 환경이 사람을 정말 많이 바꾼다는 거예요. 같은 핏줄이지만 70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기본적인 성격이나 습관들은 비슷하더라고요. 유전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요즘 저희 집안은 정말 북적거려요. 동생 가족까지 합쳐지니까 대가족이 됐거든요. 지난주에는 두 가족이 함께 여행을 다녀왔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형제 여행을 간 거죠. 사진을 찍을 때 저희 둘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형제구나 싶더라고요. 동생의 아내분도 참 좋은 분이에요. 형님, 우리 남편이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자들끼리도 금방 친해졌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이 몇 명이에요? 라고 물어보길래 세어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명절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이제 두 집을 다녀야 하나? 아니면 같이 지내야 하나? 행복한 고민이죠. 이 이야기가 동네에 알려지면서 정말 난리가 났어요. 동창회 나가면 친구들이 야, 너 정말 대박이다. 칠순에 동생이 생기다니라고 하면서 신기해해요. 어떤 친구는 나도 유전자 검사해볼까? 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참 오묘하다면서 은혜의 간증으로 소개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앞으로 교회에서 간증할 일이 생겼어요. 제일 재미있는 건 병원에서예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군요. 의학 드라마에서나 봤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동네 이발소 가면 사장님이 형님, 그 동생분 언제 한번 데려와 보세요. 얼마나 닮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해요. 젊은 사람들 반응이 제일 재미있어요. 할아버지, 이거 완전 웹툰 소재인데요. 넷플릭스에서 다큐 찍어야 해요. 이제 저희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매주 화요일은 동생과 만나는 날이에요. 같이 공원도 산책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70년간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죠. 형님, 저는 어릴 때 어떤 놀이를 했는지 궁금해요.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 동생이 아이처럼 좋아해요. 동생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고아원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요. 요즘은 두 가족이 함께 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아이들 돌잔치, 졸업식, 결혼식. 이제는 두 배로 기쁘고 두 배로 바빠졌어요. 동생이, 형님, 우리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70년을 못 만났는데, 이제라도 많이 만나야죠 라고 해요. 맞는 말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이니까 더 소중하게 보내야죠. 여러분, 저는 이 나이까지 살면서 인생에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칠순이면 이제 정말 다 산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70년 동안 외동아들로 살다가 갑자기 동생이 생기고 가족이 두 배로 늘어나고 요즘 사람들이 인생은 끝까지 모른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자식들이 유전자 검사를 권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제가 귀찮다 하고 거절했다면, 만약에 동생이 먼저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영영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의 연속이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동생처럼 가족을 찾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쟁, 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진 가족들. 이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가족사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보세요. 저처럼 나중에 돼서야 궁금해해도 이미 늦을 수도 있거든요. 가족의 역사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술의 발달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준 것도 감사해요. 7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과학의 힘으로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니
정말 놀라운 세상이에요. 오늘도 동생과 만나서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만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형님, 저희 아버지 무덤은 어디에 계세요? 동생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함께 성묘를 가기로 했어요. 70년 만에 아버지께 두 아들이 함께 인사드리는 거죠. 아버지도 하늘에서 놀라고 계실 거예요. 너희 둘이 만났구나. 하시면서 말이에요. 동생 가족과 저희 가족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생일 때마다, 명절 때마다 함께 모이고 정말 대가족이 됐죠. 손자들은 할아버지 인생이 제일 드라마틱해요. 라고 해요. 맞아요. 제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70년을 외동아들로 살다가 칠순에 동생이 생기고 5명이던 직계가족이 갑자기 10명이 넘게 늘어나고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꼭 가족을 찾는 일이 아니어도 살면서 뜻하지 않은 좋은 일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입양되셨거나 가족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전해주세요. 과학이 발달한 지금 불가능한 일은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동생과 함께 보내려고 해요. 70년을 못 만났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더 열심히 형 노릇을 해야죠. 가끔 생각해요. 만약에 동생을 못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냥 평범하게 칠순을 맞고 평범하게 늙어가고 그것도 나쁘지 않았겠지만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인생 정말 끝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70세에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기도 해요. 동생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형님, 우리가 만난 건 하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평생 외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든든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이 생기니까 세상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 있는 인연들을 더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세요. 저처럼 유전자 검사 같은 것도 뭔가 새로운 발견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유전자 검사를 권해준 자식들, 함께 기뻐해준 가족들, 그리고 70년을 기다려준 동생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칠순에 이런 선물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은 정말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늘 희망을 가지고 사세요. 언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고맙습니다.